네, 반갑습니다. 사무님 먼저다 경제입니다. 자, 우리 35강. 우리 35강은 뭐죠? 종강. 종강. 자, 우리 종강입니다. 제가 지금 기운이 없어서 그런데 진짜 신나요. 드디어 종강.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았던 게, 이게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조회수가 이제 평균 50에서 70회 나왔거든? 근데 지금까지 올린 영상이 이제 저번 주 올린 거 빼고 모든 영상의 조회수가 다 100회 이상이야. 100회 이상. 평균 이걸 했더니 한 200회에서 250회 정도 되더라고. 많이 컸죠? 5배 정도 성장한 것 같아. 5배는 좀 오바고 4배.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올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구독자가 200 몇 명이었거든?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되면은 이제 접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올해 내년 하지 말까? 그랬거든. 근데 지금 벌써 510명이에요. 2배나 성장했죠? 아직 1년이 채 가지 않았는데 또 2배 성장하면은 1020명이죠. 희망회로. 너네도 이런 거 하잖아. 뭐 국어는 뭐 문학만 한번 돌리면 9평에서 2 받고 수능에서 1 받는다. 너네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해요. 뭐 수학은 뭐 2등급은 받는다. 이런 거 하잖아. 나도 했어요, 현역 때. 현역 때 맨날 상민이랑 그다음에 창윤이랑 그다음에 이제 지호랑 서울대 프로젝트. 어, 막 국영수 탐탐해가지고 뭐 천재 등급 막 5, 6, 뭐 5, 4, 뭐 6, 막 이러는데 뭐 수능 때는 뭐 2, 뭐 2, 영어는 절평이니까 1 이랬었잖아 우리. 건대는 가겠다. 건대는 간다. 그리고 막 그런 것도 했었죠. 논술. 맞죠? 뭐 최저가 막 3합 6 이랬잖아. 3합 6. 이거 뭐 또 나형이었으니까 수학 2에 뭐 영어 1 받고 나머지 하나 사면 되네? 막 이랬던 이제 외대 LT가 있잖아. 여기 이제 2합 3이었거든. 뭐 영어 4은 1 받고 나머지 하나 2등급 나오겠지. 이러고 이제 최저 하나 못 맞추고 다 같이 이제 강남대성으로. 그럼 저도 사회문화 못했어요. 근데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뭐 지금은 안 그러니까. 사문이 한국 때 5등급이었어. 경제가 4등급이었어. 경제를 조금 더 잘 봤죠. 어, 이랬었어요, 저도. 저도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막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 생각하거든. 그냥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해서 오래 한. 어. 여러분들은 이거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찍 시작한 거거든. 일찍 시작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대화에서 갑, 을의 의견에 부합하는 진술. 보시면은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져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고 문화 간 접촉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창조. 이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단원 융합이에요. 얘는 지금 이 전 지구적 차원 단원이랑 그다음에 문화 접변 단원이 좀 섞여 있거든. 접변 단원. 이제 보시면은 새로운 문화가 창조된대. 문화 간 접촉을 통해. 이거 뭐야? 융합이죠.
얘는 지금 갑은 좀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읽어볼게. 아니야. 세계화로 인해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국가나 민족 간 충돌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야. 얘는 세계화를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기억볼게. 외래 문화로 인해 전통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는 문화 접변의 결과 중에 뭐였어? 동화죠. 상민아, 우리 칠수다잉? 칠수. 사실 얘는 융합이니까 틀렸죠. 니은 문화 융합이 나타나 새로운 문화를 해낼 수 있다. 맞습니다.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 대상으로 보는 태도가 확산될 수 있다. 아니죠. 서로 다른 사회 문화가 지닌 규범과 가치가 충돌하여 지금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잖아. 충돌로 인해 전쟁과 테러가 나타나기도 한다. 답은 니은 리을 3번이네요. 됐니? 네. 넘어갈게요. 자, 2번.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A, B는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인데, 옳으면 1점, 틀리면 빵점이래요. 자, 소품종 대량 생산. 요거 무슨 사회야? 산업. 산업사회지. 근데 A가 더 크다고 했는데 틀렸대. 그럼 A가 산업사회야? A가 정보사회, B가 산업사회. 이렇게 되겠네. 자,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이라는 건 걸림돌이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정보 확산에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정보는 누가 더 높아? 산업. 산업사회가 더 높죠. 근데 산업사회가 더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점입니다. 얘는 A가 더 큰 건데 맞았으니까 가에는 정보사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기억은 1점이고요. 2번 A는 정보사회는 사회의 다원화 정도. 다원화라는 거는 다양성이 많아졌다는 거거든. 다양성이 많아지는 건 정보화 사회죠. 네, 낮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3번 B는 산업사회는 지식 서비스 산업. 우리 산업사회는 2차 산업 중심이거든. 2차 산업이라 그러면 이제 제조업 이런 게 되겠고, 정보사회는 3차 산업이에요. 3차 산업은 이제 서비스업, 그다음에 금융업 이런 게 이제 3차 산업인데, 지식 서비스 산업이니까 얘는 3차 산업이죠. 3차 산업의 종사자 비중이 높은 거는 B가 아니라 A네요. 4번 B는 산업사회는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 구분의 명확성 정도가 높습니다. 실명이었기 때문에, 실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5번 가에는 정보사의 특징이 나오셔야 되는데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재택근무를 하는 비중이 높아진 게 맞네요. 답은 5번. 괜찮죠? 네. 3번 이 지우개는 이제 더 이상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지우개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성학원 조교들이 칠판을 참 야무지게 잘 지웠었는데 쉬는 시간마다 들어서 슥슥슥 이러면.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 자, A, B는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인데, 자, 1번부터 볼게요. 지금 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1번, A가 산업사회라면, 가에는 지금 A가 더 높은 거니까 산업사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에다 밑줄 쳐볼래? 이거는 누구의 특징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분권화는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거든? 얘는 사실 탈관료제의 특징이야. 근데 탈관료제는 정보사회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공식 조직의 운영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정보사회의 특징이 되는 거야. 들어갈 수 없습니다. 2번 B가 정보사회라면 우리 나에는 정보사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쌍방향 매체의 정보 전달 비중은 정보사회 특징이라서 들어갈 수 있다로 바꿔주셔야 돼. 3번 가의 탈관료제 조직의 비중. 그럼 이건 정보사회 특징이죠. 그러면은 A는 정보사회가 돼야 되는데 산업사회라고 됐기 때문에 틀렸고, 4번 나의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들어간다면 지금 B가 정보사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정보사회. 답은 5번인가 보네요. 가에 사회 구성원 간 비대면 접촉의 비중. 요거는 정보사회 특징이지. 그지? 요게 가에 들어가면은 B가 산업사회가 되니까 나에는 산업사회 특징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제약 정도가 높은 거는 산업사회에 맞습니다. 들어갈 수 있네요. 제가 이렇게 도표를 풀기 위해서 개념을 좀 빨리 했고요. 얘는 조금 이제 트렌드가 지난 건데, 얘들아, 우리 항상 이렇게 식을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잖아? 이 다 지금 식을 말로 풀어 설명한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거쳐줘야 되는 작업은 이 말을 다시 식으로 바꿔줘야 돼. 정리를 좀 하라는 거야. 한번 볼게요. 자, 갑국에 지금 t년과 t 플러스 50이 나왔지? 갑국에 t년과 t 플러스 50년에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는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총 인구. 요거 구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지? 요 표는 항상 그려줘야 돼. 요 표. 한번 볼게요. 전체 인구는 동일하고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는 t년의 2배래.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 그럼 봐봐. 전체 인구 중 총분의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t년이 25%. 25%는 몇 분의 몇이야? t 플러스 뭐야? t 플러스 100년도 있네요. 여기까지 볼게요. t 플러스 50년과 t 플러스 100년이 20%야.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해주라는 거지.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의 노령화 지수는 200이래. 그럼 노령화 지수는 뭐분의 뭐야? 그게 200이래. 몇 분의 몇? 1분의 2로 t년의 2배래. 그럼 t년은 몇이라는 거야? 1분의 1이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에 노년부양비가 나왔네. 노년부양비는 뭐분의 뭐야? 9분의 노가 60은 몇 분의 몇이야? 그럼 봐봐 얘들아. 그럼 t년과 t 플러스 50년은 총분의 u랑 u분의 노가 나온 거고, t 플러스 100년은 총분의 u랑 u분의 노가 나온 거지. 부분의 노가 나온 거지. 그러면은 얘랑 얘를 구하는 방식과 얘를 구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되는데, 지금 요렇게 두 분수에서는 겹치는 덩어리가 뭐야? 유소년 인구지. 유소년 인구.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같게 맞춰주면 되는데 이미 같네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유, 총, 노, 부 이렇게 4개가 나왔는데 겹치는 덩어리가 뭐야?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총은 유 플러스 부 플러스 노잖아. 그거 분의 유가 나온 거거든? 그 다음에 얘는 부분의 노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거를 다 더해서 요거에 해당하는 숫자랑 같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거든? 그럼 겹치잖아. 근데 지금 총이 5인데 요거 다 더해볼래? 9야. 얘를 10분의 2로 만들어 봐봐. 2, 3, 5 다 더하면 몇이야? 10. 그럼 됐네요. 그러면은 해당하는 수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U가 1이고 총이 4고 노가 1이면 부는 몇이야? 부는 몇이야? 2. T 플러스 50년은 U가 1이고 총이 5야. 그 다음에 노가 2야. 부가 몇이야? 2. 자, 여기는 U가 2고 총이 10이죠? 그 다음에 노가 3. 부가 5. 다 더하면 10. 자, 이러면 끝이야? 아니요. 요거 해줘야 돼. t년과 t 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고. 동일해요? 안 동일해.
t 플러스 100년의 인구는 t년의 2배래. 요게 요거의 2배래. 여기다가 4분의 5를 곱해주면은 얘가 5가 되면서 그거의 2배면 10이 되잖아. 이렇게 해주자고. 됐니? 네. 1번. 노년부양비는 t년은 노년부양비가 2분의 1이지? t 플러스 50년은? 오늘 노년부양비는 2분의 2죠. t 플러스 50년의 2배 하면은 얘는 2가 되니까 같지 않습니다. 2번. 유소년 부양비는 t 플러스 50년이 몇이야? 오늘 2분의 1이죠? t년은? 오늘 둘이 같고요. 3번. 총 부양비는 t 플러스 100년이 5분의 2 더하기 3. 1이. t 플러스 50년은 2분의 3. 2분의 3보다 작네요. 답은 3번. 4번. 부양인구는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그럼 t년에 부양인구 몇 명이야? t년의 부양인구. 2.5죠. 근데 t 플러스 50이 몇 명이 됐어? 2명. 그럼 감소율 구하는 공식에 넣으면은 몇 분에? 죽는다 정말. 네. 600이 요거니까. 그럼 요거 5분의 1이잖아. 그지? 20%죠? 20% 감소한 거야. 응? 5번.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t년은 4분의 1이지? t 플러스 100년은 10분의 3이죠. 그럼 얘는 30%에 25%니까 t 플러스 100년이 높네요. 그럼 답은 3번. 맞았니? 그래요. 풀 수 있겠어? 다 이해했어? 이건 겹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유, 부, 노를 다 더해서 총이랑 같게 만들어주면 된다. 넘기겠습니다. 5번. 5번은 맞았니? 다 먹고 있어. 다 못 구했어요. 괜찮아. 괜찮습니다. 그러려고 제가 있는 건데. 자,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구성 변화를 나타낸 건데 A, B, C는 각각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 불인구,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중 하나고 갑국의 T년 노년 평균은 80, 그 다음에 T년 대비 T 플러스 5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일단 이 표를 먼저 구성을 해놓게. 요즘 어렵다잉. 잘 봐. 자, 이건 완전 스킬 2번 쓰는 거야. 응? 지금 B분의 A씨가 나왔고 A분의 C가 나왔지. 그럼 겹치는 게 뭐야? A랑 C. A랑 C. 요거랑 같게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은 얘는 1분의 1이고 얘는 1분의 4죠. 얘는 1분의 2. 일단 다 바꿔줄게. 됐네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 더하면 몇이야? 5. 그럼 이걸 몇 분의 몇으로 만들어? 5분의 5. 얘 두 개 더하면 몇이야? 3이죠? 안 바꿀게. 더하면 5지. 얘도 5분의 5. 더하면 3인데 이미 3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A 대 B 대 C의 비율을 먼저 찾을 거야. 그럼 찾아봐. 봐봐. 얘는 1대 5 대 4죠. 얘는 1대 2 대 2지. 얘는 3대 5 대 2지.
얘는 2대 1이지. 여기까지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봐봐. 갑국에서 t년의 노년부행비는 80이래. 노년부행비는 뭐야? 부분의 이게 몇 분의 몇이라고? 부분의 갑국 t년. 여기 봐봐. 뭐랑 뭐가 뭐랑 모여야 5분의 4야? 2분의 어. C b분의 c 하면은 5분의 4가 되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얘가? A 대 B 대 C가 U 대 부 대 노가 나와. 이것을 다 구했네요. 그대로 써주면 되지? 총 10. 얘도. 그대로 쓰면 되지. 얘도. 이건 끝이야? 아니요. 아니죠. 계속 봐야 돼요.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갑국의 노인 인구는 25% 증가였고, 을국의 노년 인구는 50% 증가였고, t년의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 이렇게 돼야죠. 다 해줘야 되지. 일단 봐봐. t년의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대. 이미 갔죠. 그럼 안 해도 되는 걸 먼저 지우자 이거야. 지웠어요. 그 다음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갑국의 노인 인구는 25% 증가했대. 갑국의 노인 인구가. 25% 증가했다는 건 몇 배가 된 거야? 0.4 그럼 다시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원래 4였지. 응? 그럼 몇이 돼야 25% 증가한 거야? 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4분의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A-4가 4분의 1이라고. 응? 얘가 몇이야? 응. 얘가 5가 돼야 돼. 그럼 전체다 몇 곱해야 돼? 봐봐, 상민아. 이런 표현이 있어. 응? 25%가 증가한 거지. 그지? 그럼 봐봐. 나는 몇 배야? 예를 들어서 A였는데 A가 됐어. 그럼 이건 몇 배야? 1 1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은 1배야. 근데 25%는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 그럼 나 자신의 4분의 1만큼이 증가한 게 25% 증가한 거지. 네. 그럼 얘는 1배지. 얘는 4분의 1배지. 그럼 몇 배야? 4분의 5 1.25배지. 네. 응? 25% 증가는 1.25배야. 100분의 125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다시. 125% 증가는 몇 배야? 2.25배인데 얘는 나의 4분의 5만큼이 증가한 거잖아. 그러면은 나는 1배라고. 응? 그러면은 1배 4분의 5배니까 2.25배라고. 응?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자기 자신은 1배다. 1배. 자기 자신은 0배가 아니라 1배야. 그러니까 증가한 만큼이 붙으면은 1배에서 출발하는 거야. 0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0배면 빵이에요, 빵. 됐어? 네. 그럼 25% 증가했다 그랬잖아. 25% 증가. 응? 다시. 4에서 25% 증가했다는 건 몇 배가 된 거야? 1.25배지. 그럼 4의 1.25배면 몇이야? 5야. 얘가 5가 되려면은, 2에다 몇을, 아,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됐어? 네. 지울게요. 네.
875% 증가는 몇 배야? 2.75? 그치. 이거를,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강사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에다가 점을 찍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1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야? 원리를 알아야지. 자기 자신은 0배가 아니라 1배다. 2에서 2가 되면은 1배잖아. 0배가 아니라. 그거를 알면은, 이제 증가, 감소, 이 표현들을 다 알 수 있다고. 그럼 이것도 해볼까? 25% 감소는 몇 배야? 0.75? 그치. 나 자신의 4분의 1만큼이 감소한 거잖아. 나는 몇 배라고? 1배에다가 4분의 1배가 감소해서 4분의 3이니까 0.75배라고. 응? 됐니? 그 다음에, 자, 이 편 볼게요. 을국의 노년 인구는 50%. 이게 몇 배야? 몇 배라고? 0.5? 다시, 나는 몇 배야? 1배라고. 거기에 0.5는 2분의 1만큼이 더해진 거라고. 그럼 몇 배라고? 1.5배라고. 나는 1배라고. 1배. 0배가 아니라, 1배라고. 알겠습니다. 나 작년에 그 하남에서 수업을 했는데, 이렇게 개도를 못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엄청 웃는 거야. 왜 웃어? 그랬더니, 쌤 1배예요? 이러는 거야. 속이 터지죠? 이렇게 막 열심히 설명하는데, 나는 1배야? 그랬더니, 쌤 1배예요? 죽여버릴 뻔했어. 목이 터져라 수업을 하는데, 집중을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 몇 배라고? 1.5. 1.5배라고. 그럼 노년인구는 1.5배 증가한 거지? 그러면 2에서 1.5배 증가하면 몇이 돼야 돼? 근데 1이지. 얘를 3으로 만들어주려면 곱하기 3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른 강사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들아, T년과 갑구의 얼굴 전체 인구는 동일하대. 그럼 전체 인구를 100으로 둘게요. 이렇게 시작을 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럼 요 100을 1대 4대 5로 나눠가지면은 10, 40, 50이죠? 이렇게 시작을 해.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는 80이 됐으니까 80, 아니 노년부 25%니까 40에 25%면 얼마야? 10이야. 그러면 50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1대 2대 2니까 여기도 50이고 여기는 25다. 이렇게 하나? 125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풀이 정말 싫어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인구수의 비야. 요거를 찾아야 되는 거지. 인구수가 왜 100명이야? 그럼 왜 100명으로 두냐? 1000명으로 두면 안 돼? 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근데 요즘에는 요런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윤성훈 선생님은 요즘엔 1000으로 둬요. 그러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여기 봐봐. 이 1000으로 두면은 875명이잖아. 네, T 플러스 50명 예를 들어서 막 950명이라고 해봐. 그럼 이거 증가율 만약에 구하라 그러면은 875분의 75를 해? 편하면 하죠. 너무 별로지 않아? 그러지 말자.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응. 근데 얘기했잖아. 나 도표를 다른 강사들이랑 좀 다르게 푼다. 어? 아무도 듣지 말고 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없어. 기억.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자, 유소년 부양비는 뭐분의 뭐야? 5분의 6. 자, T년의 을국, 부분의 유가 몇 분의 몇이야? 을국. 5분의 3. 그죠, 을국. 5분의 3이죠? 갑국은? 5분의 1. 5분의 1의 몇 배? 네. 맞아요. 맞네요. 요것도 유소년 부양비라고 해서 이거는 60이고 갑국은 뭐 20이다. 이렇게 안 해도 분수 계산으로 다 처리할 수 있어. 이래서 내가 지수를 분수로 바꾸고 분수를 지수로 바꾸는데 자유자재가 돼야 된다고 했던 게 다 요런 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여기 왜 지웠지? 5분의 1의 3배다. 니은 T 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 총분의 뭐야? 노지? 네. 그럼 비율은? T 플러스 50년에 갑국은 몇이야? 5분의 1. 아, 너 5분의 2. 을국은? 5분의 1. 같아? 아니요. 안 같죠? 3디귿. 갑국은 을국과 달리 부양인구 수가 같냐? 그럼 부양인구 수를 직접 계산해봐. 갑국은 원래 5명이었는데 몇 명이 됐어? 6명. 2에 2.5 곱하셔야죠. 맞아요. 을국은? 을국은 원래 5명이었는데 6명이 됐어. 얘는 2에다가 3을 곱하셔야 되지. 6명이 됐으니까 갑국은 을국과 달리 부양인구 수가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같다. 맞네요. 리을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노년 부양비 증가율. 갑국 먼저 구해볼게요. 자, 우리 갑국은 노년 부양비는 뭐분의 뭐야? 그냥 부분의 노가. 갑국 원래 몇이었어? 4. 근데 몇이 됐어? 1. 1이 됐지. 그러면은 증가율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얼만큼 증가했는지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몇 증가했어? 5분의 1 증가했지. 을국은? 5분의 2에서 2. 1.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자유자재로 빨리 계산이 되려면은 이 내 사고 과정인 거야. 얘는 40인데 얘는 50이잖아. 그럼 40에서 50이 됐으면 10 증가한 거잖아. 그럼 4분의 1 아니야? 가 이제 내 사고 과정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어 방금 이제 내 사고 과정을 설명한 거야. 얘는 지수로 바꾸면 몇이야? 40이지. 얘는 50. 요거를 증가율 구하는 공식에 그냥 바로 넣어버린 거야. 40분의 10이잖아. 4분의 1이니까 25라고. 4분의 1이라고. 얘는 5분의 1이라고. 같지 않죠. 응? 이거는 내 풀인데 나는 많이 풀었으니까 당연히 계산이 빠르죠. 응? 근데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얘는 80이잖아. 그지? 얘는 100이잖아. 분수를 반대로 지수로 바꾼 거야. 그럼 증가율 구하는 공식에 넣어봐. 80분의 20. 얘는 40이고 50이니까. 4분의 20. 얘가 5분의 5죠? 쏘리. 요게, 봐봐. 얘가 80이고, 얘 100인데, 요거는 이제 4분의 1이니까 같은 거 맞아요. 미안해요. 같은 거 맞는데, 나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 5분의 4고, 5분의 5지. 그지? 그럼 어차피 5는 떼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4에서 5로의 증가를 구하는 게 더 빨라. 4분의 1이잖아. 똑같잖아. 얘는 40분의 50이니까 쉽죠? 둘 다 25% 증가했네요. 크다가 아니지? 둘 다 25%. 답은 기억, 디귿. 2번. 애들이 이 증가율 구하는 거랑 뭐 몇 퍼센트 증가했다, 몇 배 증가했다, 요거를 조금 어려워해. 다시. 37.5% 증가했다. 몇 배라고? 다시. 10% 증가했다. 몇 배야? 11. 1.1배야. 네. 네. 10%는 네. 10분의 1이잖아. 그러면 1에 10분의 1 더해서 1.1배지. 30% 증가했다면 1.3배야. 그럼 반대로 2.5배 증가했어. 그럼 몇 퍼센트 증가한 거야? 150% 증가한 거지. 이거를 나눠봐. 1배에 1.5배잖아. 그럼 나는 그대로 있는 거고, 요만큼이 더해진 거지. 어? 남으세요. 끝나고. 될 때까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답은 2번. 6번으로 넘어갈게요. 형님 끝나고 남아. 네. ABC는 각각 자원 문제, 전쟁과 테러, 환경 문제 중 하나임. 세 학생 모두 잘 수립했대요. 자, 갑은 종교, 민족, 인종의 차이,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A의 해결 방안. 이건 뭐겠어? 종교, 민족, 인종의 차이,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발생하는 거는 전쟁이나 테러예요. 자, B의 양상 중 하나인 지구온난화. 뭐겠어? 환경이죠? 얘가 A, 얘가 B. 자, 선진국의 자원 재활용 정책. 그 다음에 어쩌고를 조사해요. 자원 고갈, 식량 부족 이런 거니까 C가 자원 문제. 여기는 자원 문제. 기억. C는 자원 문제는 전쟁이나 테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니은 B, C 모두 무분별한 자원 남용에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자원을 너무 예를 들어 석탄을 너무 많이 공장을 돌리면은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해서 지구 온난화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석유를 너무 많이 쓰면은 석유가 고갈되죠.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자원 문제 사례 중에 각국의 대체 자원 개발 현황 들어갈 수 있죠. 답은 기니디 5번. 이제 기출 문제를 볼 건데, 네, 저희 수특 35강에 제가 이거 해설을 좀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특강 맨 마지막 단원이죠. 맨 마지막 단원에 기출 플러스 1번이 되겠고요. 얘 지금 부양비 도표인데, 자, 갑국 티년의 유소년 인구는 부양 인구의 50%이고 노년 인구의 3배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은 우리 티년과 그다음에 A시기, B시기에 티년과 A시기, B시기에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그다음에 노인 인구, 총 인구의 비율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우선 각국 티년의 유소년 인구는 부양 인구의 절반이래. 그럼 부양 인구가 2라고 하면은 유소년 인구는 1이 되겠죠.
세고 노년 인구의 3배래요. 그럼 얘가 지금 3분의 1이잖아. 얘를 자연수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 3을 곱해봅시다. 그럼 지금 유소년 인구가 3이 되는 거고, 부영 인구가 6, 노인 인구가 1, 총 인구는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A시기와 B시기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그 다음에 부양 인구,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그게 감소를 했는지 뭐 증가를 했는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는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과 부양 인구의 비율, 요거를 이제 먼저 좀 볼게요. 우리 A시기 같은 경우는 T년에 비해서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감소했고 부양 인구 비율은 변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인구는 변화가 없죠. 어, 전체 인구가 변화가 없다는 걸 토대로 우리가 A식의 총 인구가 똑같이 10이라고 하면은 부양 인구의 비율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감소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얘는 30%잖아. 10분의 3이니까 3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응? 다 더해서 10이 되려면은 얘가 1보다 커야 되는데, 우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감소한 만큼 얘가 증가하는 모양이라서 이 화살표 하나의 크기가 어때야 돼? 이 화살표 하나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으신 상태로 똑같이 B 시기에도 총인구가 10이 되겠고, 자, 이번에는 지금 유소년 인구 비율도 감소했고 부양 인구 비율도 감소했네요. 자, 그러면은 부양 인구는 6보다 작아졌지. 6보다 작아졌어. 그다음에 유소년 인구 비율도 감소를 했는데 유소년 인구는 원래 3보다 작았지. 응? 이게 그대로 온 거야. 이거보다 하나 더 작아진 거야. 이거 이해했어? 그러면은 자, 원래 게 3보다 화살표 하나 작은 거였는데 그거보다 하나가 더 감소했다.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하게 할 거고요. 유소년 부양비는 지금 증가했는데 유소년 부양비는 원래 6분의 3보다 화살표 하나 작은 요거였지. 근데 유소년 부양비가 증가했는데 부양 인구가 지금 감소를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지금 얘는 화살표 색으로 좀 구분해 줄게요. 여기서 지금 화살표 하나가 이제 더 감소를 했는데, 자, 그냥 이렇게 되면은 유소년 부양비가 감소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얘도 감소했는데 얘도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의 크기가 같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유소년 부양비가 정확하게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유소년 부양비를 증가시켜 주기 위해서는 분모의 화살표를 하나 더 감소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유소년 부양비 값은 증가를 하겠죠. 분모가 더 작아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6보다 이제 화살표가 2개가 작은 거고, 다 더해서 10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화살표가 그러면은 B 시기에 아래로 화살표가 된 게 3개가 추가된 거잖아. 그러면 위로 화살표 된 게 여기는 총 이제 3개가 추가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원래 값이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선지 판단을 하시면은 1번 A시계는 P부양 인구의 증가로, 우리 P부양 인구는 유소년 인구랑 노인 인구를 더한 건데 이 2개 더하면 똑같이 4예요. 증가하지 않았고요. 2번 B시계는 유소년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우리 유소년 인구는 화살표가 하나가 밑으로 가는 건데 부양 인구는 지금 2개가 밑으로 가죠.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세대 간 갈등은 B보다 A에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세대 간 갈등을 어떻게 파악하냐면 노년부양비에 비례한다 그랬네. 자, 그럼 우리 A식의 노년부양비는 6분의 1보다 크고요. 얘는 6보다 2개 작은 거분에 1보다 3개 큰 거가 되는데, 자, 요거 이제 분수의 대소비기 하시면은 얘는 지금 분모가
요만큼 감소했는데 분자가 요만큼 증가한 거잖아. 그러면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커? B식에 더 심각하네요. 얘가 지금 B식이니까. 4번 T년의 총부양비는 100보다 작냐? 총부양비는 지금 6분의 4니까 100보다 작죠? T 플러스 30년의 총부양비도 얘도 지금 똑같이 6분의 4라서 둘 다 100보다 작고요. 5번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는 T년보다 많고 플러스 50년이 여기 T 플러스 50년이지. 얘가 지금 얘보다 많고 T 플러스 30년보다도 많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70년대에 네모네모 시민단체는 분유를 만드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볼게. 저개발국의 분유를 무료로 나눠주는 땡땡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저개발국의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그 무료로 나눠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계속 읽어봐야 돼. 위생적인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저개발국에서 세균에 오염된 물과 젖병으로 인해 설사와 열병이 발생해 아기가 사망한 거야. 그래서 불매 운동한 거야. 일단 얘는 개혁적 사회 운동이 되는 거고, 어디까지 읽었지? 사망했다. 땡땡 다국적 기업의 선의의 의도가 있었을지라도 무분별한 시장 확대가 저개발국의 영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소비자들과 집단행동이라는 구체적 방식이 나왔고요. 시민단체는 다국적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아가 환경 문제, 자원 문제 같은 전 지구적 소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작년 수능이잖아. 융합이죠. 단원별 융합. 기억은 급격한 사회변동에 저항하기 위해, 이거 무슨 운동이야? 사회변동에 저항하기 위해 펼치는 사회운동. 보수적이죠? 개혁적 사회운동이니까 아니죠? 2번 니은은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마케팅은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초래되는 문제 아니죠. 자원 확보 같은 얘기 없잖아. 3번 디귿은 집단행동, 아니 저개발국의 영아 사망률, 영아 건강을 심각하게 위하는 결과. 다국적 기업의 이윤 추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런 내용도 없죠. 4번 리을은 사회체제의 전면적인 변혁. 이건 무슨 운동이라고? 아니지. 미음은 세계 시민의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적인 사회운동이다.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이잖아. 위한 활동이니까. 답은 5번이죠.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비문학처럼 푸시면 돼. 파이팅. 우리 10초만 좀 심호흡을 하실래요? 또 증가율이 나오기 때문에 토할 수도 있어. 볼게요. 갑국 T년의 노년 인구, 부양 인구는 노년 인구의 몇 배라고? 7배라고. 그러면은 부가 7이면 노가 1이잖아. 그치? 이렇게 된 거지. 노령화 지수가 50에. 자, 노령화 지수는 뭐분의 뭐야? 그게 2분의 1이래. 근데 지금 노가 이미 몇이야? 그럼 유는? 총? 할만하지? 아직까지는. 힘들면 저를 부르세요. 잠깐 멈춰! 이렇게 멈춰. 자, 표는 기간별 인구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A 기간은 30년 지난 거지? 그다음에 여기는 50년. 전체 인구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봐봐. 노령화 지수 증가율이 나왔어. 그다음에 여기는 노년 인구 증가율이 나왔어. 그지? 응?
요거를 먼저 보시는 게 편하겠지. 네. 왜? 숫자가 있어서. 가 아니라 얘는 U분의 노잖아. 어? 네. 근데 얘는 노잖아. 아, 그러면은 얘를 먼저 정해주고 얘를 보는 게 빠르겠지. 봐봐. 노년 인구가 100% 증가했대. 몇 배가 된 거야? 몇 배? 2배. 그럼 여기가 몇이야? 아, 이 2야. 그러면은 노령화 지수가 여기서 지금 몇이었어? 2분의 1이니까 몇이었어? 50. 자, 노령화 지수가 60% 증가했대. 몇 배야? 1.6이지. 그러면은 몇이 돼야 돼? 80이 돼야 돼. 얘가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4. 노령화 지수는 U분의 노잖아. 근데 노가 2야. 응? 그럼 10. U는? 아, 어? 2.5. 2.5야. 이렇게. 총인구의 변화가 없다고 나는 걸 안 썼구나. 여기는 똑같이 10이잖아. 그럼 여기가 몇이어야 돼? 6.5. 어. 됐어? 네. 그다음에 B식이 노인 인구가 50%면 몇 배야? 50% 증가 몇 배야? 1.5. 1.5배지. 2에서 1.5배 되려면 몇이어야 돼? 3. 자, 노령화 지수가 80이었어. 50% 증가했대. 몇 배야? 1.5. 80에 1.5배는 12. 120. 120. 120은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6. 5분의 6이지. 근데 지금 노가 3이야. 2.5. 4.5. 됐어요? 힘들다. 이거 한번 읽어봐, 이따가. 자, A 기간에 유소년 인구는 감소했냐? 유소년 인구 증가했죠? 틀렸지? 2번. B 기간에 부양 인구와 노년 인구 모두 증가했네. 부양 인구 감소했죠? 틀렸지? 네. A 기간과 B 기간에 증가한 노년 인구. 자, 노년 인구는 지금 몇 명 증가했어? 여기는 답 3번. 괜찮아? 4번.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 이거 어떻게 판단해? 위에 읽어보시면 돼요.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는 유소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 있대. 그럼 유소년 부양비가 늘어나면은 부담이 늘어난 거지. 네. 그럼 T 플러스 50은 B식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원래는 7분의 2였는데 7분의 2였는데 몇이 됐어? 5.5분의 2.5니까 얘는 11분의 5가 된 거지. 그 다음에 4.5분의 2.5면은 이거 9분의 5가 된 거지. 그럼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보시면 커졌죠. 그러면은 T 플러스 50년에 부담이 더 커진 거지. 틀린 거지. 5번. 노동력 부족 정도 어떻게 판단해? 부양인구와 부의 관계래. 부양인구가 많아지면은 부족 정도는 낮아지는 거지. T 플러스 50년에는 T 플러스 30년에는 5.5명이었는데 4.5명이 됐잖아. 그럼 부족 정도가 심해진 거죠? 네. 노동 부족 정도는 T 플러스 50년이 크다여야 되는데 T 플러스 30년이 크다니까 일단 여기서 틀렸지. 틀린 건데 세대간 갈등 정도도 볼게요. 세대간 갈등 정도는 노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 있대.
노년부양비는 원래는 5.5분의 2였으니까 11분의 4였지. 근데 4.5분의 3이니까 얘는 3분의 2지. 그럼 얘가 큰 거지. t 플러스 50년의 갈등 정도가 더 큰 거지. t 플러스 50년이 크다. 얘는 맞는데 얘가 틀렸네. 다음 3번. 여러분 수특이 끝났습니다. 수특 끝.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번 수특강 찍으면서 정말 이 촬영 장소 섭외 문제부터, 그다음에 우리 상민이 복습도 안 하고, 그다음에 제가 시청자들이 많아지면서 뭔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뭔가 이 무언의 압박과, 그다음에 뭔가 이제 나도 뭔가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그 카카오톡 채널 링크 들어가셔서 친구 추가하시고 질문하시고요. 저랑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잠깐만 내가 다음 커리큘럼 소개할게. 자,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내신 대비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실 수능 준비를 위한 학생들이 좀 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시작한 거라서, 제가 이제 3월부터 5월까지는 수특을 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끝났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5월부터 8월까지 뭐 할 거냐면 기출 문제 풀이 할 거야. 기출 문제 풀이. 커리큘럼 이름도 정해놨습니다. 커리큘럼 이름은 경쟁이 기출은 힘들다 사문공장이에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그 이제 공모전을 열었어. 공모전을 열었는데 이제 제 채널 이름이 사문이 먼저다 경쟁이잖아요. 이것도 사실 공모전을 열어서 당선된 건데, 이거 사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거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을 따라한 거예요. 이거 두 글자 틀리잖아. 어? 이거는 사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요거를 따라한 건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는 정치적 색깔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막 마이크 소리 날라가가지고 못 찍은 거 중에 다 얘기를 못 들으시겠지만 다 들어보시면은 저는 그냥 법을 좋아하고 법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지, 이중전공이 법학과니까,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형사소송법을 좀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좋아하는 학생이지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정치를 할 생각도 없고, 우리 지금 전한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정치로 갈아타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이거는 그냥 공모전에서 당선이 된 이름일 뿐이지, 이게 지금 다 민주당
민주당 사람의 뭔가를 따라했다고 해서 제가 좌편향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민주당에 지지를 한다거나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렇다고 지지를 하지 않는 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지지하지도 않고 지지를 하지도 않는 그렇다고 제가 국민의힘에 전혀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기출의 힘 이런 거 할 수 있었거든. 국민의힘처럼 뭔가 좀 나이 많아 보이는 선생님 교재 이런 거 같잖아. 나는 젊은데 그래서 안 한 거지. 제가 국민의힘을 막 극혐 막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국민의힘 또 하트 그리면 국민의힘에는 하트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나라를 좋아해요. 응? 애국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애국자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법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인 거를 친구들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놀리려고 한 게 또 우연히 정해져 가지고 경제인의 기출은 힘들다 사문공장 이렇게 됐고 예. 그래서 이제 개강은 5월 12일 날 이제 개강을 할 거고 촬영은 이제 5월 5일부터 할 거죠. 어린이날부터는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습니다. 5월 12일 날 개강을 할 거고 교재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교재를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마더텅 검은색 빨간색 아니에요. 검은색 이거를 사용할 거고 전문항을 해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8년차 선생님이 8년차거든. 선생님이 선별한 문제가 당연히 기준이 돼야겠고 두 번째 제가 앞으로 매주 유튜브 커뮤니티에 여러분들한테 신청을 받을 거예요. 문항 신청.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청을 받을 거고요. 세 번째 제가 이제 대치러셀에서 조교를 하고 있는 거를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치러셀 학생들이 대치동 학생들의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좀 섞어서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제가 문제를 선별해서 앞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아마 다음 주부터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신청을 받을 거고요. 당연히 초반에는 신청이 적게 들어올 거를 제가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선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수능특강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다음 커리큘럼 경제인의 기출이 힘들다 사문공장에서 만나도록 할게요.